좋은 옷에는 안감이 이렇게 덧대어 있잖아요. 우리 몸속의 미세 혈관에도 내강을 감싸고 있는 안감, 즉 내피가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내피가 그냥 혈관을 보호하는 역할 정도만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과학이 발전하면서 그게 아니라 우리 몸속에서 엄청나게 큰 내분비 기관이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것처럼 혈관 내피에서도 생리활성에 아주 중요한 물질들을 분비한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정세현 한의사 라이프 레시피 정나래입니다. 혈관의 내피는 혈관 기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혈관의 이 수축과 팽창을 조절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냐면 신체의 다양한 조직으로 이렇게 혈액을 공급할 거 아니에요. 이때 상황에 맞게 혈관이 수축과 팽창을 하게 해서 혈액이 들어가는 양을 순간적으로 딱 조절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로써 심장에는 어느 정도의 혈압으로 일을 해야 할지 피드백을 주기 때문에 혈관이 그냥 단순히 혈액을 전달하는 그런 심부름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혈관 내피에서 분비하는 주요한 물질 중에 하나가 산화질소입니다. 혈관 내피에서 이 기체 상태의 산화질소를 뿜뿜하고 뿜어줘야 혈관이 비로소 확장되면서 혈액이 흘러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산화질소의 이러한 작용을 응용해서 원래는 협심증 치료 목적으로 개발했던 약이 바로 그 유명한 비아그라죠. 또 산화질소는 혈관 확장 외에도 혈전을 예방하고 또 혈관의 이 상처를 치유하고 또 혈관의 투과성을 조절해서 독소가 혈관벽을 넘어서 신체 다른 부위로 전달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작용을 합니다. 60세가 넘어가면은 30대보다 산화질소에 의한 혈관 확장 능력이 52%나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산화질소 분비량이 떨어지면은 혈관이 좁아져서 조직으로 혈액 공급이 잘 안 되고 고혈압이 유발되고 혈전이 잘 생기고 또 염증이 곳곳에 잘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를 혈관 내피 기능 장애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은 동맥경화의 전 단계이면서 암의 신생혈관 또 심장병 뇌졸중 발병으로 진행되는 전 단계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산화질소 분비량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곧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심플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노화가 되면 산화질소 분비가 떨어지지만 다행한 것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산화질소 분비량을 반대로 늘릴 수가 있어요. 가장 쉬운 방법은 다름 아닌 운동입니다. 여러 연구에서 운동을 하면은 혈관 내피에서 이 산화질소 분비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하루 종일 운동만 하고 있을 수도 없고 또 과한 운동은 활성산소를 만들어서 오히려 이 산화질소를 무력하게 함으로써 생체 이용률을 떨어뜨릴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적절하게 운동을 하면서 이 산화질소 수치를 높일 수 있는 음식을 같이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자, 지금부터 산화질소 생성을 도울 수 있는 음식 5가지 종류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명화죽과 채소입니다. 명화죽과 채소는요, 여러분, 모두 식이질산염이 풍부하기 때문인데 이것이 산화질소의 원료가 되죠. 대표적으로 3가지가 있는데요. 비트, 시금치, 근대를 들 수가 있어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이 비트 주스가 좀 유명세를 타고 있죠. 성인 38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70ml의 비트 주스를 마실 때와 또 같은 양의 물을 섭취했을 때 이 산화질소 수치를 비교했는데 비트 주스를 섭취한 지 45분 만에 산화질소 수치가 21%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비트의 이러한 작용이 아마도 이제 고혈압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말씀드린 시금치나 근대도 다 도움이 돼요. 다만 이 명화죽과 채소는 과잉 섭취 시에 결석을 생기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한번 데치고 섭취하셔야 하고요. 특히 결석 기왕력이 있었던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명화죽과 채소와 함께 식이질산염의 함유량으로 치면은 쌍벽을 이루는 채소가 있는데요. 바로
십자가 채소입니다. 십자가 채소는 이미 좋은 효능이 많이 알려져 있죠. 그리고 저도 염증 편에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양배추, 무, 배추, 케일 같은 채소가 십자가 채소에 속하고요. 모두 질산염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러한 음식을 정기적으로 섭취하면은 혈관과 조직에서 이 산화질소를 충분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은 십자가 채소의 과잉 섭취에 주의가 필요해요. 세 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은 한의학에서도 양기가 강하고 혈류를 증가하고 냉에서 생기는 몸속의 덩어리, 즉 냉적을 깨트리는 약재로 쓰여왔습니다. 양력적으로는 L-아르기닌이라는 아미노산이 이 산화질소의 전구 물질이 되는데 마늘에 이것이 풍부해요. 뿐만 아니라 이 L-아르기닌을 다시 산화질소로 전환시키는 효소인 산화질소 합성 효소도 활성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알려드린 혈관이 나빠지면서 나타나는 경고신호, 이 중에서 특정 부위가 시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혈관의 노화로 시름증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특히 마늘을 즐겨 섭취하면은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단, 열이 많은 체질은 마늘 과잉 섭취는 피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밥과 과일과 채소입니다. 대표적으로 수박, 오이, 또 호박이 있죠. 이 산화질소 생성을 위해서 필요한 아미노산이 L-아르기닌과 함께 L-시트룰린인데 밥과 과일과 채소에는 L-시트룰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수박, 오이, 호박은 모두 한의학적으로 마늘과는 반대로 성질이 좀 냉한 편이에요. 그래서 열이 많은 체질의 분들의 고혈압이나 또 혈관 관리에 특히 더 도움이 되고요. 반면에 장이 약하거나 또 냉한 체질의 분들은 과잉 섭취 시에 또 복통, 설사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감귤류입니다. 오렌지, 레몬, 귤 같은 감귤류는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의 대명사죠. 감귤류의 풍부한 비타민C는 산화질소 생성에 필요한 산화질소 합성 효소의 수치를 증가시키고 또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효능이 매우 뛰어나요. 나이가 들수록 이 산화질소가 생성되었다가도 활성산소에 의해서 금방 무력해지면서 생체 이용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을 같이 섭취해 주어야 산화질소, 이 생체 이용률을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제가 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귤류, 특히 이 껍질에는 헤스페리딘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그 자체가 혈압을 낮추고 혈전을 예방하는 데 도움되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혈관 건강에는 참 좋은 식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알려드린 것처럼 산화질소 수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운동과 함께 명화죽과 채소, 십자가 채소, 마늘, 밥과 과일과 채소, 그리고 감귤류 섭취를 체질에 맞게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여러분께서 집에서 가장 쉽고 편하게 혈관 건강을 챙기는 방법이에요. 물론 혈관 건강을 해치는 습관 제가 알려드렸죠. 이것도 피하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이미 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기저질환과 또 심장병, 뇌졸중이 발병했던 과거력이 있는 분들이라면 좀 더 세심하게 챙겨서 한 번도 빠짐없이 합병증 생기는 일 없으셨으면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산화질소 분비를 증가시켜서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운동으로 다시 찾아뵐 테니까 여러분 모두 한번 같이 해보셨으면 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